하나 예를 들어 드리자면 약 100억 정도의 보상을 받으실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맨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돈이 나오면 이걸로 뭐 하지? 거의 확정된 금액이니까 항상 즐거우셨어요. 그분은 이걸로 또 땅을 살까? 으리으리한 집을 살까? 차도 외제차로 바꾸시고 저한테 오셔갖고 나름 수다를 좀 떨었죠. 그분이 마지막에 수령한 금액은 빵원이에요.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식이 한 3명 정도 됐었는데 그 자식이 다 가져갔습니다. 요즘은 은행에 잘 안 가죠? 은행에 잘 안 가는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 인근 은행을 갔는데요. 이 동네 분들이 제가 경매하는 거를 다 알아요. 그냥 저는 그분들을 잘 모르는데 그분들은 저를 잘 알더라고. 그냥 경매하시는 분이죠? 뭐 이러면서. 근데 최근에 경매가 인식이 안 좋아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경매가 인식이 안 좋대요. 그래서 경매를 한번 배워볼까? 이렇게 살짝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무슨 경매를 배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아직도 그럽니까? 전 이제 좀 둔감해져서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경매할 때는 그게 굉장히 심했어요. 약 20년 전에 제가 이게 경매 물건을 한번 소개했더니 재수 없다고 침까지 뱉었던 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경매는 과거에 깡패들이 있었어요. 깡패들. 그중에 브레인이 있었겠죠. 무슨 뭐 권리 분석을 잘하는 브레인이 한 명 있고 깡패가 했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은 이렇게 작성을 하는 입찰제지만 과거에는 손을 들고 하는 호가제, 호찰제였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 미술품 경매하면 이거 얼마 그러면 100달러, 1000달러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손을 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개판이었냐면 그 당시에 1억이요 이렇게 부르면 그 깡패들이 진짜 깡패인지도 모르겠어. 하여튼 뭐 덩치 이렇게 있는 분들이 가갖고 막 책상을 들어갔다 하면서 왜 이거 입찰하냐고 죽고 싶냐고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걸 법원은 또 이렇게 쭉 보고 있어. 조용히 하시라고 그런 얘기나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대요. 제가 처음 할 때도 입찰제였으니까 전 몰라요. 막 그런 깡패들이 성행을 하고 하니까 일반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도 경매를 낙찰받고 싶으면 그 깡패를 이겨야 되거나 아니면 그런 깡패 집단에 의뢰를 했어야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경매를 하는데 우리 친구 부모님들이나 친척들이 왜 나쁜 세계로 빠지냐고, 제가 처음 경매할 때만 해도 그런 깡패의 세계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왜 나쁜 세계인지. 근데 과거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입찰제로 바뀌었는데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왜 재수 없는 걸 해주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조금 더 풀면 왜 망한 걸 해줘서 나도 망하게끔 하는 거냐 이런 재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불쌍하대. 경매당한 사람이 불쌍하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재수 없는 것부터 해볼게요. 세상에서 제일 재수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제 생각엔 로또 맞은 사람이에요. 로또 맞은 사람은 800만 분의 1인데요 800만 분의 1이 되려면 번개를 맞아서 죽을 확률의 2배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로또는 뭔가 신의 은총을 받은 사람만 800만 분의 1로 되는 거예요. 800만 분의 1이면 내가 잠깐 인터넷 찾아보니까 일주일에 10만 원씩 사갖고 1500년을 사면 될 가능성이 있대요. 그 재수 좋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쭉 내려볼까요? 몇 개 했는데 이건 조금 가슴 아픈 사연이네요. 망한 거가 아니라 뭐 살해한 것도 있고 성형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고 5년 만에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재수 좋은 사람은 그럼 계속 재수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저는 로또 맞은 사람도 알아요. 한 명, 꽤 많은 금액에 당첨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도 당첨이 돼갖고 여러 개의 부동산과 재테크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즉 자기가 번 돈이 아니면 자기 돈이 아니더라고요. 자, 그 로또 당첨자는 어떻게 만났냐? 채무자로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로또 당첨되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도 샀겠고. 근데 결론은 경매 나와서 채무자로 만났습니다. 저는 일확천금을 벌었다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한꺼번에 돈이 들어온 분들을 많이 압니다. 바로 신도시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농사를 오랫동안 지신 분들. 옛날에 이런 기사 있었습니다. 시골에 갔더니 에쿠스에 삽 싣고 다니더라, 벤츠에 삽 싣고 다니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농사 짓는 분들이 보상을 받아 수억에서
수십억, 수백억까지 보상을 받아서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당시 최고급 차를 사서 농사를 지러 다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별로 안 좋습니다. 별로 안 좋다는 건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안 좋아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리자면 약 100억 정도의 보상을 받으실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맨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돈이 나오면 이걸로 뭐 하지? 거의 확정된 금액이니까 항상 즐거우셨어요. 그분은 이걸로 또 땅을 살까? 으리으리한 집을 살까? 차도 외제차로 바꾸시고 저한테 오셔갖고 나름 수다를 좀 떨었죠. 그분이 마지막에 수령한 금액은 빵원이에요.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식이 한 3명 정도 됐었는데 그 자식이 다 가져갔습니다. 저 그때 어려갖고 잘 몰랐는데 안 주면 되지 왜 가져가게 놔뒀어요?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이미 100억을 받을 사람이니까 내년에 여기서 뭔가 사고를 치는 겁니다. 사업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큰 사업을 벌인다거나 그래서 보호증인으로 들어가갖고 아버지가 그 돈이 보상이 나올 때 그 아버지의 손에는 한 푼도 안 쥐어지고 다 채권자 손에 갔죠. 그래서 돈을 걸어보지 못하고 관리해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돈이 들어오면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노력하에 큰 돈을 버시기 바라고요. 그런 운에 의한 돈은 나가기 마련이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번 돈이 아니면 내 돈이 아니다. 아니 내 돈이잖아. 내가 받았으니까. 근데 내 돈이 아니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셔갖고 버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나쁜 짓이다 또는 불쌍하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A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해요. 다행히 B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준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 썼는데 A가 돈을 안 갖고 있습니다. A가 불쌍합니까? B가 불쌍합니까? 당연히 B가 불쌍하죠.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돈을 나한테 빌려줬는데 내가 돈을 안 갖거나 못 갖고 있어. 여러분 스트레스 장난 아닐걸요? 그거를 구제해주기 위해서 만든 게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경매 아닙니까? 불쌍한 사람은 A가 아니라 B입니다. 그리고 낙찰을 받아요. 낙찰을 받으면 이제 B가 받는 건 아니죠. 책상 들었다 놨다 하는 그 깡패들 있죠. 지금 다 어디 가 있는 줄 아세요? 낙찰만 받으면 무슨 뭐 하지도 않은 공사를 했다는 둥 무슨 이거 돈 버는 법도 여치 다양해. 너 어디서 들은 건 있어 하고 유치권 써붙이고 거기서 놀고 먹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럼 누가 나쁜 겁니까? 자, 불쌍한 건 B가 불쌍하고요. 나쁜 건 거기 점유하고 있는 그런 경매법이 점점 좋아지니까 즉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법이 점점 더 좋아지니까 그런 데 가갖고 이제 마지막 유치권이니 공사대금이니 이런 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재수없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은 조금 너무 구시대적 생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왜 그렇게 느끼느냐? 왜 그러냐면 이 B가 A보다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가 대체로 누굽니까? 은행이죠. A보다 당연히 돈이 많겠죠. 그래서 A가 불쌍한 겁니다. 또 해볼까요? 낙찰자와 A 누가 더 돈이 많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낙찰자가 더 돈이 많겠죠? 그래서 A가 불쌍한 겁니다. 어디서부터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돈이 많은 사람보다 돈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착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다 나쁘고 이러한 이상한 인식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재개발 지역을 갔는데 여기가 재개발이 된다니까 주민 한 명이 똘똘 뭉쳐갖고 뜯어내재. 말 표현이 왜 그럽니까? 뭘 뜯어냅니까? 생각이 이렇게 변했어. 그럼 난 속으로 돌아서면서 어휴 저런 나쁜 사람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개발이 이제 될 거니까 뭐 건물을 더 짓는 데는 둥 뭐 비상한 머리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돈 많은 사람은 나쁜 사람을 찍힌 겁니다. 만약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저렇게 어떻게 돈을 벌었지? 이렇게 의문을 가져야지 괜히 싫어하고. 그래서 그런 옛날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빨리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 버는데 너무너무나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보다 나이가 많다면 그리고 20년 전에 저를 만났다면 경매를 보여줬을 때 대부분이 그때 재수없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그러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사회적 의식 또는 인식, 문화적 의식, 인식 이런 것들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빨리 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땐 다 그랬어. 근데 그때 안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진즉부터 돈을 벌고 있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